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2년이 지난 올해 한국의 국격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비단 소위 말하는 국뽕으로 한국인이라서 자국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도 전문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드높아지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요. 먼저 한국은 외교적으로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갈등에서 쿼드 가입을 우회해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미 관계를 안보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협력 관계로 격상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국의 여러 문제를 지지하도록 했으며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한국을 세계 바이오 시장의 생산 허브로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여세를 몰아 한국이 2년 연속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세계 최정상 민주 선진국 다자 정상회의라는 자리에서 환경과 보건 방역에서 한국의 선진 모범국으로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양자 정상회의도 활발히 개최해 유무형의 한국 국익 증진은 물론이고 국격을 드높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민주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으로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책임있게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서도 선도적인 발언을 통해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참가국들의 환경 개선 실현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여 국제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일본과 대비하여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도쿄올림픽에서도 일본이 최악의 개막식, 골판지 침대, 연약한 환경, 미흡한 방역 체계, 안전관리 부족 등의 후진국스러운 면모를 제대로 보이면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평창올림픽이 언급되어 한국의 인프라 문화의 우수성이 재조명됐고, 바로 지금 아프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주요 7개국들도 하지 못했던 대피 희망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출하는 기적을 선보이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외교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 상징 김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치밀하고 신속한 작전 진행하여 성공시킨 것은 영명을 구출한 어떤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의 국격을 드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보통은 국격이 높은 나라를 언급할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높은 경제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외교 영향력을 가진 선진국들을 우선 떠올리고는 하는데, 한국은 이 대열에 발을 들이밀고 있으며 오늘날의 국격이 높다는 것에 대한 초점이 경제력과 외교력에 주로 맞춰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GDP가 아무리 높더라도 중동 산유국을 국격이 높은 나라라고 평가하지는 않고, G20 멤버라 해도 러시아나 중국을 국격이 높은 나라라고 보지 않듯이 국격은 경제력, 외교력의 사회, 문화적 성숙도가 더해져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문화국가와 인도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한국의 국격이 높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한국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하늘을 걷고 있는데 일본은 바닥을 기면서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찬사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최근 국가신용에서도 기축통화국 일본을 앞지르기도 했으며, 이번 아프간에서도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자 BBC, CNBC 등의 유수의 매체들은 한국의 인도적인 모습과 작전의 체계성을 극찬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방송 매체 엘파이스는 한국과 일본의 구출 상태를 전격 비교하여 일본의 후진국적인 면모와 한국의 선진국적인 면모를 대비하기도 했으며, 포브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자신이 올린 기고문에 일본의 패럴림픽 현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갑자기 한국의 얘기를 언급하며 한국의 위상이 일본보다 높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해외 매체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국격이 일본보다 높아지고 있는 게 정문이 되어가자 일본인들은 좌절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떻게든 한국을 다시 이겨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해서 될 게 아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가 따라잡히는 것을 경계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나라가 됐다.
자존심 상하지만 한국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이 커진 것을 모방하여 일본도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체급이 커져버린 한국을 막대하다가 일본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 예전에야 국제에서 영향력이 일본이 압도적이었기에 한국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가 정말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국격이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한 해외 방송국은 한국의 매수 작전이 들어가지 않았나 의심해 봐야 한다. 한국은 예전부터 국가 위상이 일본보다 높아지는 것을 꿈꿔왔었고 그 사안에 관해서라면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도 방송국 매수를 하자. 이렇게 순진해서는 한국에 당하고 말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구출 작전에서 일본이 구출자 0이라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사안은 바람처럼 날아가게 돼 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잊힐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당연히 GDP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한국보다 위대한 나라다 라는 말 따위를 하겠지. 그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의 국격이 더 높다고 평가한 것인가? 친일 언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BBC마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다. 왜 GDP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일본의 경제가 세계에 무슨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건가? 실제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국민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가 세계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세계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고 미얀마 사태와 아프간 사태에서 보인 한국의 민주적인 모습이 임팩트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쿄 올림픽 이후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 해외에서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했을 때 역대 최고의 올림픽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국제 위상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증거지. 하지만 도쿄 올림픽은 세계적으로 망신만 당했고 일본의 위상이 급추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쿄 올림픽도 그렇고 아프간 사태에서도 한국에 초라할 정도로 밀렸지만 내 생각에 일본의 국격이 따라잡힌 이유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한국의 국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문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문화의 파급력을 보면 그 힘을 일본이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거대한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 영화, 음악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과 비교를 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원조 문화 강국인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일본이 GDP 3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국민들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비판받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순위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순위인가? 군사적, 문화적으로 한국에 다 따라잡힌 마당에 경제력을 한국이 넘볼 수도 없는 수준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스가는 한국에 커져가는 영향력을 지켜보고만 있을 셈인가? 사람이 그렇게 굶떠서야 어떻게 일본 총리를 한다는 말인가? 당장 아베 같은 사람을 총리 자리에 앉혀서 한국의 매운맛을 다시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국 수출 규제로 일본이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겨야 하는 상대가 한국이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